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 SDI 100만 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참 애매하네요. 그죠? 400원 올랐습니다. 내린 것보다 낫습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어, 제가 예전에 이게 신의 한 수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날 보시면 알 겁니다. 이날에 이게 이제 5분 본가이고 신의 한 수가 나왔다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꼬리가 나오고 신의 한 수가 나오고 여기서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주보는 꼬리요. 어제는 밑으로 꼬리가 달았고 오늘은 위에가 꼬리 달아가요. 이걸 두 개를 합치면요. 열십자형이 나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캔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열십자가 나오는 거 되면 마주보는 꼬리가 나왔을 때 더 지지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가 고점이면 고점, 저점이면 저점, 요런 마주보는 꼬리가 나온다는 거죠. 신뢰성이 좀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뢰성 따질 필요가 없죠. 왜 없을까요?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이 자리가 지금 뭐 하는 자리인지. 그죠?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제가 분명히 오늘도 말합니다. 어, 연준의 생각과 연준의 보고서를 안 보고 오시면요, 여기서 좀 헤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뭐 연준의 보고서, 연준의 그게 뭐 세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하기 좀 수월해서 그래요. 그냥 533, 뭐 14 이러는 것보다는 재미있잖아요. 이 연준이라는 사람들의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전등표를 찍은 거예요. 나는 여기 찍었고 얘는 여기를 찍었고 얘는 여기를 찍었고 얘는 여기를 찍은 거예요. 이 전등표를 보면 지금 조정축에 있는데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오면 제가 이거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수월하고 저 역시 굉장히 수월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종목별 일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바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바뀌 갑니다, 이게. 제가 틀림없이 얘기했죠. 바뀝니다. 기타에선 사고요. 줄지요. 파는 거 줄지요. 또 얘네들 또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막 갑자기 막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개인들은 지금 무서워요. 솔직한 얘기로 겁나는 자리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겁 안 나죠? 겁날 수가 없죠. 제가 맨날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을 듣고 겁이 난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 자기가 알고 하면 괜찮지만 모르고 하면요. 이 자리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 주체라는 사람들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요. 금융투자 잘한다 그랬어요. 나머진 별로입니다. 이 사람들요. 그다음에 연기금이에요. 얘네들이 잘해요. 얘네들이 해야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걸 봐도 몰라요. 일반인들이 이거 보면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어저께는 시그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시그마에 대해서 제가 안 알려준 것도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를 볼 때 어떻게 봐야지 되느냐를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요. 시그마를 제가 어저께는 이렇게 분류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시그마와 그다음에 BWI를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시그마가 하루 만에 그렇게 끝날 수 있는 30분 만에 끝날 수 있는 시그마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굉장히 난해한 건데 그걸 갖다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그게 쉬운 것 같죠. 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제가 시인형에서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게 이제 삼성 SDI를 이제
누가 사는지 파는지를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일목균형표를 넣어 놓으니까 헷갈려 가지고 그날 하는데 좀 헷갈려 가지고 주봉 갔다가 월봉 갔다 그랬는데요. 일봉에서 보면요, 이래요. 자 보십시오. 기관들이 주회장창 자기네들이 이거 알고 그냥 팔았다 그랬잖아요. 팔고 여기서 어떡합니까? 외국인들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그냥 주회장창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며칠째입니까? 3일째 멈췄죠.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개인들도 사기가, 여기서부터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야 되는 자리에서 멈췄고 지금 팔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용들은 어떡할까요? 신용들도 지금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얘네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인이지만 조금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나중에 되면 이제 MACD 이게 저거 이거에 대해서도 맹아셔야 됩니다. 이거 알면 좀 편한데 지금은 이것까지 설명해 주려 그러면 난해해서 이거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그마를 한번 더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본인들이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는 전부 다 모멘텀 지표에서 뭐 지표들을 다 보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또 다른 지표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본래는 색깔을 내놨지만 이걸 초기화 시켜서 한번 볼게요. 이게 초기화입니다. 이게 초기화예요. 그러면 시그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저께 설명을 해 줬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지표를 어떻게 볼 거냐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고요. 본래 시그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그마의 기준선은 영선입니다. 이게 선이 한 개짜리가 있는 거는요, 그냥 극단적이에요. 위냐 아래냐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시그마를 볼 때 여기서 사야 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그마를 좀 알려주면요, 이런 지표가 나오면요, 이 지표에 꼭지를 쳐는 자리가 2짜리잖아요. 그죠? 여기에 2라는 2.23입니까? 24? 29죠? 29.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뭡니까? 마이너스 2.55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그마에다가 그냥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다가 그냥 2를 넣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알려줘야지 지표를 만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그냥 이렇습니다만 하고 가면요, 지표를 만칠 줄 몰라가 저한테 또 문의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찾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여기 수치를 넣는 건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료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아니고 다른 증권회사를 가지고 계시는 다른 증권회사에서 차트를 보신다면 한국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십시오. 돈 한 개도 안 들어도 계좌 개설할 수 있거든요. 계좌 개설해가지고 저랑 똑같이 차트 이 모양을 맞춰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매매할 때는 매매하는 증권사에 가 매매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배우실 때는 저랑 같이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쉽게 차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넣고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고 추가를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기준선을 갖다가 이제 저는 좀 특이하게 점점점으로 해가지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좁을 때는 2가 맞는데 넓게 보면요, 2가 아니고 3도 나와요. 이게 플러스에서 3도. 그래서 저는 3을 넣어놓거든요.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끊겨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2짜리 기준선이 써진 거거든요. 본래 초기화에서는 여기 중심선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넓게 보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게 3자리가 보이죠? 3에 걸렸을 때가 이게 고점입니다. 이게 고점. 이게 이런 자리가 고점 자리에요. 고점요. 얘가 니로 올 때 그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가 기준선을 내가 어떻게 엮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그마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지금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이게 뭐 그냥 쉽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네요. 이런 거 저도 만칠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이런 건 누가 알려 주질 않거든요.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해서 누가 이런 강의를 하든지 이런 얘기하면요.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몇 번씩 보고 따라합니다. 일단 따라해요. 알든 모르든 따라 해보고 제가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열건이나 침체라는 얘기는 여기에다 색깔을 어떻게 열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0을 넣어주면 돼요. 0을. 이쪽에도 0을 넣어줘. 원래 기준선이 0이니까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색깔을 좀 연하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해서 연하게. 그 다음에 만질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선 굵기거든요. 그러면 이 선 굵기라는 얘기 뭔가 하면 이게 여기도 색깔을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선 굵기를 정하고 뭐 2로 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데서 우리가 어떻게 어저께 읽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역별일 때는 이거는 그냥 한 번 비워 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번 비워 먹는 겁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 가면 팔고, 또 여기 침체 들어올 때 여기서 조금 사가지고 여기 가면 팔아 먹는 이런 기법밖에 안 돼요. 이게 역별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역별일 때. 그러면 정배일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배일일 때는요. 정배일일 때 우리가 로봇주에서 보면요. 우리가 가장 대장을 한번 봅시다. 대장을 볼 때, 자, 보세요. 대장을 볼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그러면 이게 지금 좀 보기 좀 못하니까요. 이쪽으로 가서 볼게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정배열입니다. 여기서 이제 BWI를 빼겠습니다. 자, 이게, 음, 여기에는 기준선에 30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3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3이. 보세요. 음,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3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30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300일 이동평균선이 여들었습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이 캔들이 통과한 자리는요, 굉장히 대박이 완전 정배열입니다. 뭐 400일도 보고 500일도 보는데요. 저희들은 300일까지만 봅니다. 보통 이게 내려오는 거에서 1000원짜리들 보면요.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300일을 보는데요. 300일을 넘었을 때 시그마만 보십시오. 시그마만 보면요. 시그마가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단기 매매자라 그러면 팔면 되는데요. 단기 매매자가 아니고 장기 매매, 이 단기 해가지고 먹을 것 같아도 못 먹습니다. 정배일 때는 시그마 시작에서 끝까지 뭘 그대로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요. 보통 사람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 여기서 겁을 먹어요. 아, 이거 또 내려가네. 뭐 내려갈 수도 있겠네. 내가 이만큼 먹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먹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걸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들고 가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아, 내일 만약에 들고 간다고 오늘 마음을 먹고 있다가 내일 되면요. 또 한 5천 원만 떨어지든지 뭐 6천 원만 떨어져도요. 겁이 나가지고 막 팔아제끼고 그래요. 그럴 때, 뭘 먼저 봐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어,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정배열 자리인지 아니면 역배열 자리인지.
그러면 정배열은 또 어디까지미 정배열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배열이 어디까지미 정배열일까요? 저는 300일이 정배열이지만 보편적으로 밑에서 올라갈 때는 제일 먼저 정배열이 되는 거는 5일선과 10일선의 정배열이 되면서 그 다음에 20일 정배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50일과 70일의 정배열이 일어나고 난 뒤에부터 쭉 올라가다가 120일 넘으면서 300일씩 넘고 이래거든요. 그러니까 300일째 정배열이 있을 때는 시그마를 보고요. 그냥 붉게 물들었네. 그러면 네가 여기서 눌림목 줄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눌림목 줄 때, 이 부분을 눌림목 줄 때 두 가지의 눌림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눌림목이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그냥 수평으로 그냥 가격이 아니고 시간을 보내는 눌림목이 있고요. 여기는 가격을 주는 눌림목입니다. 이거는 어, 시간과 가격을 같이 준 거예요. 이런 눌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시그마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되면 삼성 SDI가 조만간 얼마 되지 않으면 완전 정비율로 돌아섰을 때 이 시그마에 제가 어제 알려주는 그걸로 하면 여기서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나중에 되면요. 삼성 SDI도 이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 있고 올라갈 때요. 여기 있는 제가 어저께 저거 눈에다가 눈을 한 바퀴 굴릴 때 어떻게 굴려가는 거에 따라서 설명을 해줬죠. 탁구공이 굴러가 가지고 야구공 되고 야구공이 굴러가 가지고 농구공 되고 농구공이라 에드블런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굴러가는 거는요. 아무리 굴러가 봐야 탁구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굴러가는 거는요. 뭐가 되는가 하면 야구공 됐다가 여기 가면 농구공 됐다가 여기 가면 에드벨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면은 여기서 이 지표를 보고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저께는 하락 중에 있는 역배열일 때는 그렇게 매매를 하지만 역배열이 아니고 정배열로 돌아설 때는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제가 시그마를 역배열일 때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역시 보십시오. 역배열일 때 얘가 여기서 이 정배열을 만들어 놨지만 얘가 5일선과 11선에 역배열이 들어올 때는요. 여기서 매매를 해주고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얘가 여기 침체 들어올 때는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역배열일 때는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이거요. 이거 사는 방법은 자꾸 뭐 다른 얘기가 할 거 없으니까 저는 50이 신저가에서 여기서 사가 요거 먹는 거 할 줄 아니까 요걸 하지만 저 역시도 이거 해가지고 돈 못 벌어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거 두 개 보고 잡아 들어가 가지고 요거 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어저께도 시그마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어저께는 시그마에 대해서 그냥 매매 방법 포인트만 알려드린 거고 이 시그마가 그걸로 끝나느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부를 해보면요. 시그마가 이게 굉장히 난해하면서 오묘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얘는 뭐라 그럴까요? 이것만 알면 이 밑에 지표 사실은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냥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만 내가 딱 볼 줄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평일 때, 수평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평일 때는 얘가 이 마이너스 이 영선역에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이게 여기서 보면 점점점을 벗어날 때 여기서 사면요. 얘가 가격선으로 보세요. 제가 여기서 다시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가격에서 시그마가 기준선 밑으로 들어갔다가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요. 여기 가격 때문에 여기 가격이 더 낮은 가격이에요. 그런데도 시그마는 침체로 안 들어가요. 다른 지표들은요, 침체로 들어갑니다. 근데 시그마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가 하면요. 얘는 여기가 저점을 잡아놓고 여기가 저점이라 그래도 너는 내가 잡아놓은 저점이 그 저점은 이미 잡았고 여기는 그냥 잠시 잠깐 다른 걸로 해서 다른 걸로 해서 나도 모르는 다른 걸로 해서 니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여기 다시 침체를 들어갈 때는 얘가 올라가 가지고 자리를 잡아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내려와 가지고 침체를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그게 나오죠. 여기서 침체를 못 들어갔지만 얘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나가 침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도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바로 침체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면서 시그마를 제대로 알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그마를 그나마 얘기를 해 드렸는데도 지금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시그마가 그만큼 중요한 지표이고, 정배열일 때는 이 시그마만 보시면 됩니다. 시그마가 니로 오는 자리는, 수평으로 니로 오는 자리가 눌림목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눌림목 자리인지, 아니면 정배열에서 가격과 시간과 같이 조정을 줄 때 이 자리는 뭔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내가 한번 사야 될, 내가 그랬죠. 여기서 니로 오게 되면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삼성 SDI가 이거 추천주 아닌가 아시죠? 여기 벗어날 때, 벗어날 때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한 주, 두 주라도 사서 이거를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 날짜를 보면 우리가 제가 어저께 공부시켜 준 걸로 보면 오늘 종가로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성 SDI로 넘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역배열일 때는 우리는 시그마가 올라가면요, 이 자리에서 시그마가 점점 빠질 때는 무조건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음. 어저께는 제가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줬지만 오늘은 시그마를, 본격적인 시그마만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시그마만 설명하는데 30분 만에, 1시간 만에, 어제 오늘 해가지고 1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1시간 만에 이게 설명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그마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그마 자체가. 그래서 이 시그마가 영선을 이루올 때는요, 시그마가 영선을 이루올 때는 5일선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요, 영선 위로 올라갈 때는요, 5일선 위로 올라가는 캔들이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모르신다 그러면, 정배열과 역배열을 제가 몇 번 설명해 줬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해 준다 그러면요, 3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모든 선들이 깔려서 이거는 완전 역배열입니다. 완전 역배열요.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러면 정배열은 뭘까요? 이거 반대겠죠. 300일씩 깔고 이렇게 다 깔고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잖아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완전 정배열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배열, 완전 정배열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만 알아도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시그마 한 개만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가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시그마만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갔습니다. 시그마가 영선 올라갈 때는 뭡니까? 5일선 위에 캔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시그마가 영선 밑으로 침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5일선 밑으로 캔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평선을 보는 이유는요, 여기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 알려드렸죠. 그러면 제가 어저께 마지막 영상 한번 보십시오. 끝에 가면 제가 틀림없이 끝에 보십시오. 얘가 점점점을 지나쳐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그대로 맞았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어저께 역시 서고 난 뒤에 다음날은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 그랬지만 저 역시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있으니 어저께 내용의 끝부분을 분명히 들어보십시오. 그 얘기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를 꼼꼼하게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한 번 듣고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한 번만 들어보시고,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쪼끔씩 듣고 자기가 차트를 맞춰서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차트로 맞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뭐 삼성 SDI를 해 가지고 막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뭐 이러는 얘기보다는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종목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할 때, 제가 알려준 지표 요거 그대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하려고 이거를 찍어 드리는 거지, 주가가 100만 원 갑니다, 80만 원 갑니다, 뭐 이런 거를 맞춰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저 역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뭐 새벽 1시, 2시 돼 가지고 제 영상을 올리는 걸 보시는 분들은 뭐 일이 있어서 그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제 영상을 찾아본다는 생각을, 제가 저 역시도 새벽 시장을 보면서 제 영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아, 이런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그마에 대해서 뭐 더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요렇게 설명해 줬고요. 이제 보십시오. 말 많고 탈 많은 애가 뭐 합니까? 인제 돌려고 준비하죠. 돌려고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랑 성격이 똑같은 묵직한 친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얘를 진입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겠어요?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 이 자리부터 우리는 사들어 가는 거죠, 이 자리부터. 그러면 이 자리를 지표에다가 의존하지 말고 위평선으로 내가 본다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지를 저는 벌써 알고 있는데,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얘가 왜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 근데 위평선을 알려 그러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얘가 위평선이 돌기 위해서는 이 밑에서 최소한 4 일에서 5일 정도 이상, 5일 이상 쉬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지 11선까지는 다 종료 기업을 만들어 놔 놓고 거기서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보면 답이 안 나옵니까? 얘 보면. 얘가 여기서 저점 찍은 접점까지 그냥 콱 밀어 놓고요. 여기다가 여기 콱 밀어 놨잖아요. 그리고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밑을 걸렸습니다. 밑을 걸렸어요. 요거 보시면 되잖아요. 요거. 그죠? 여기 밑을 걸렸어요. 8일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저점 찍고 뻥 쪄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오산입니다. 그렇게 안 갑니다. 이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얘 눈치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바뀌는 게 이게 눈치 보는 겁니다, 이거. 얘네들 눈치 보고 막바로 못 따라 들어가요. 이거 막바로 들어가면 요거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설설 그럽니다. 이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보면 어 시그마, 그다음에 얘네들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시그마가 영선 올라갈 때 무슨 현상,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의 기준선이 2만 있는 게 아니고 3도 있다. 예? 3도 있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3도 있다. 3 보십시오. 3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러면 3 보기가 좀 힘듭니다. 자, 3 보십시오. 이게 산도 간다는 얘기죠. 3. 그죠? 그리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고점 자리. 근데 여기서 있을 때 보면요. 여기 이제 내일 되면 고게 요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줄 건데, 오늘은 이 밑에 부분을 설명 안 하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내일 돼서, 원래 첫날은 알려드렸는데 그건 모르실 거예요. 그럼 요거 기준선이 3도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며칠 걸려야지만이 얘가 돌아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찍었는데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하나를 알려 드리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길게 긴 영상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저도 뭐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다. 이러고 그냥 건너뛸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여 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요. 요거 잘 보세요. 미리 설명해 주는 거 가지고 보시면요. 그냥 무슨 얘기인가 아실 겁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개는 추천합니다. 한 주는 사 보세요. 괜찮은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내일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